안녕하세요. 가고시마 진짱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일본에서 어떻게 창업을 하고 비자를 받았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먼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비자는 투자 경영 비자라는 그 비자예요. 이게 뭐냐면은 회사를 자기가 설립을 해서 경영을 하거나 어떤 회사에 임원으로 들어가면 나오는 비자고요. 그냥 이것도 신청해서 그냥 받을 수 있는 비자예요. 저는 처음에 일본에 올 때는 취업 비자로 왔고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창업을 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투자 경영 비자를 신청해서 받은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취업 비자를 갖고 있다가 이거를 변경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뭐 그때 그 비자를 원래 다른 종류의 비자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새로 신청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을 만큼 되게 많은 자료들을 냈고 그리고 많은 절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처음에 직장을 그만두고 일본에 남아서 고용보험을 받으면서 있었어요. 그 직장 생활할 때 우리 고용보험 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도 상관없이 그 신청하면 받을 수가 있어요. 대신 저는 계약 만료로 인한 고용보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간을 길게 받지는 못했어요. 어쨌든 그래도 백수 생활할 때 가게를 준비하면서 생활비로 쓸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었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되게 꼼꼼하시고 뭔가 일본어를 되게 잘하고 빈틈이 없는 성격이다 이러면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워낙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행정서사들한테 맡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행정서사한테 다 맡겨서 했는데요. 약간 이 부분은 그냥 혼자 해도 되겠다 싶었던 부분도 있었어요. 먼저 과정을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먼저 회사를 설립을 해야 돼요. 이제 투자 경영 비자를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이 회사를 설립하는 건데 이게 조금 어려워요. 이거는 웬만한 분들이 다 그 행정서사한테 부탁해서 하더라고요. 저도 행정서사한테 수수료를 내고 이거를 부탁을 했고, 그런데 이 회사가 주식회사예요. 일본에서는 이제 사업을 하려면 개인 사업자가 있고 주식회사가 있어요.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유한회사라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유한회사가 없고 혼자서라도 법인을 하고 싶으면 주식회사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렵죠. 저는 뭐 주주도 저 한 명이고 임원도 저 한 명이고 직원도 저 한 명이에요. 그런 주식회사를 설립을 했죠. 그런데 이제 주식회사를 하려면은 자본금이 필요한데 이 자본금은 비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그냥 통상적으로 500만 엔 정도는 자본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본금 이제 500만 엔 이상의 주식회사를 설립을 해서 그걸로 법인 통장도 만들고 뭐 회사 도장도 만들고 이제 절차를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비자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제가 기억이 잘은 안 나는데 그 자본금 500만 엔의 출처도 아마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회사를 설립할 때였나 비자를 신청할 때였나 조금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저는 뭐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이다 이런 걸로 증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자를 신청을 하는데 비자 신청서는 이제 뭐 그 양식이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에 그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서. 그런데 그 신청서만 쓰는 게 아니라 비자가 거부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도움이 될 만한 자료는 다 갖다 내는 거예요. 내가 5년 동안 일본에 살면서 뭐 이런 일들을 했고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거를 그냥 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다 냈고, 그리고 이제 그 양식의 사업계획서를 또 내게 돼 있어요. 사업계획서는 그냥 내가 이렇게 해서 하루 매출을 얼마 올려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겠다 이런 거는 그냥 쓰면 돼요. 근데 그것도요 법인을 만드는 거는 좀 행정서사가 필요했는데요. 사실 비자 신청을 하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나중에 그 자료랑 그거 다 서류 만든 거 보니까 비자 신청은 그냥 내가 혼자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비자 신청을 하고 그 두근두근 하면서 저는 한 달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좀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좀 일이 빨리빨리 처리되는 편인 것 같아요. 신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보통 도쿄 같은 데는 시간이 더 걸린다고, 몇 개월씩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한 달 정도 기다렸고, 특별히 제가 생각할 때 결격 사유가 있었던 거는 아니기 때문에 막 나오겠지 했지만, 그래도 그 한 달 그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너무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그 비자를 신청을 해서 비자가 나왔고, 비자가 나온 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게 오픈 준비를 시작했죠. 왜냐면은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아직은 돈을 벌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픈 날짜를 비자가 나오고 나서 정했어요. 가게를 몇 월 며칠에 오픈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가게를 경영을 하는데,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설립한 회사가 이 가게를 경영하는 거죠. 근데 가게만 경영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한국어 교실도 경영을 하고, 그리고 뭐 여행사도 경영을 하고 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막 되는 대로 막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사업을 막 여러 가지 할 수 있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회사를 설립할 때 정관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정관을 만드는데 정관에다가 사업 내용을 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앞으로 내가 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 사업 내용은 그냥 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저는 뭐 한국어 교실도 들어있고, 그리고 뭐 여행사도 들어있고, 앞으로 하게 될지도 모르는 숙박업도 들어있고, 그리고 앞으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뭐 한국 식품 유통업, 뭐 수입업 이런 것도 다 넣었어요.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활동의 제약이 없이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가 여기서 벌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뭐 이게 취업비자라면 그 회사에서 일하기 때문에 취업비자를 받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들은 그 회사에서 받는 월급 위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뭐 다른 부업을 하면은 걸려요. 그거는 불법이거든요. 뭐 근데 방법이 있긴 있어요. 자격 외 활동 허가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또 신청하면은 출입국 관리소에서 허락을 해줘가지고 다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이제 하나하나 다 신청해야 되니까 굉장히 귀찮고 진짜 제약이 많은 거죠. 사실은 일본에서 이렇게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제약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뭐 어떻게 저는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면서 이렇게 나름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국에서 바로 일본에 와서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도 있고, 지금 일본에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내가 한번 사업을 해볼까, 이런 분들이 저처럼 이런 거에 지금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제 얘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봐요. 안녕.